안녕하세요.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 21회. 자, 1번 이제 보시면은 요거는 물질파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질문에 대한 전제를 보니까 전기장 영역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상대론 효과는 무시하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기억번을 보시면은 운동 에너지를 이제 질문을 했죠. 그럼 지금 공통적인 사항이 뭐냐면 A하고 B 둘 다 가만히 놓았다. 그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전기장은 동일한 전기장 영역이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전하량이 EQQ 그리고 질량이 4M, M 그리고 전기장 영역에서 운동한 길이가 EDD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억번 같은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해도 좋고요. 또는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어차피 똑같죠.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던 간에 자,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알짜임은 이제 전기력일 거고요. 그러면 전기력이 EQ 전기장의 색이 없으니까 이렇게 둘게요. 곱하기 ED가 되겠죠. 이게 알짜임이 한 1이자. 그리고 요 균일한 전기장에서는 전이차가 전기장 곱하기 간격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만큼이 포텐셜 에너지 감소분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요게 운동 에너지 증가분이 돼야 되겠다. 자, 질량은 A가 4M이고 속력 제곱 B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제 Q2가 될 거고요. D네요. 자, 그러면 2분의 1 B의 질량, B의 속력의 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운동 에너지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몇 대 몇인지 비교를 해라. A가 B보다 4배가 크다. 자, 그리고 니은은 바로 여기에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그 운동 에너지 자체가 4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2분의 1 mv제곱 스타일로 표현한 걸 보니까 이미 질량 부분에서 4대 1을 만족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A하고 B의 속력은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디귿 물질파 파장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이다. 이쪽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운동 에너지를 알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2 곱하기 질량 물질파 파장 제곱분의 플랑크 상수 제곱이다. 이쪽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죠. 그럼 자 이제 해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로 들어갔으니까 이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운동 에너지가 빠져나온 다음에 4대 1이거든요. 그죠? 근데 질량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질량에 대한 부분이 4대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 람다 제곱 물질파 파장 제곱에 대한 게 몇 대 몇이 돼야지 전체가 4대 1이 될 수가 있을까요? 즉 얘가 1대 16이 돼야 되겠죠. 강의에서 매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B가 헷갈린다 싶으면은 한 번씩 그냥 더 써주시면 돼요. A에 대해서 한번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A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B보다 4배가 크니까 4K로 들어가고 2 곱하기 4M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B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써주시면 된다. 이러면 또 잘 보일 수가 있으니까 자, 따라서 1대 16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질파 파장은 A가 B의 4배이다.
요거 어떻게 되죠? 1대 16이 돼야 되니까 람다 제곱이, 그죠? 따라서 물질파 파장은 4대 1이 돼야 될 거다. 요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아이고, 거꾸로 얘기했네요. 요게 람다 제곱이 1대 16이니까 람다는 제가 선지 읽으면서 잠깐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대 4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거 싹 보면 A하고 B가 뒤집혔죠. 그래서 B가 A의 4배가 돼야 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네, 바로 2번으로 이제 넘어가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양자수부터 찾아 놓으면 좋죠. 그래서 강의 기준으로 하면 바깥 볼록이 얘는 2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5네요. 그리고 요 아이는 하나, 둘, 셋, 넷, 5, 6개. 해서 6이다. 자, 기억번부터 보시면은 전자의 각운동량의 크기는 각운동량 요거는 암기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가 사실상 누구랑 거의가 아니지. 그냥 똑같은 아이가 누구냐면 이 궤도 길이에 전자의 물질 파장이 몇 개 들어가 있니? 라는 내용하고 똑같다. 여기서 유도가 된다. 빠르게 유도할 수 없다면 암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따라서 양자수 그대로 이것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A가 2고 B는 5니까 2분의 5배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으로 고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니은번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 운동량의 크기라고 했네요. B에서가 C에서의 5분의 6배이다. 그럼 이제 기억에서 각운동량을 구했기 때문에 각운동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입자인 경우엔 각운동량을 M, R, V 등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요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전자의 운동량 자체랑 관련이 있는 거는 물질파 파장이죠. 따라서 요 물질파 파장이 재료식 N에 의해서 양자가 되어 있다. 그 운동량이란 부분은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따라서 요 B하고 C의 운동량의 크기는 6대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골라줄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지문으로 고를 수 있네요. 마무리 디귿. 전자가 C에서 A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에너지 준위의 차이값만큼을 방출 흡수할 거고요. 따라서 n제곱분의 바닥 상태 에너지 절대값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따라서 바닥 상태 에너지를 마이너스 2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2제로 앞으로 빼고, 그러면 일단은 C 같은 경우에는 6이니까 마이너스 36분의 1 마이너스, 그리고 A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 같은 경우가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36분의 9, 8 맞나?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9분의 2다. 따라서 디귿도 맞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핵반응이고, 그래서 리튬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뭐 융합 반응을 통해 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어떤 핵반응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기억이란다.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질량수, 전하량 보전 이쪽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질량수는 보존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우변의 질량수의 합은 요게 이제 4인데 헬륨이 2개니까 8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기역은 7이 돼야 되겠고요. 좌변에서는 원자 번호의 합이 4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니은 곱하기 2 한 게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니은은 2가 되겠죠. 물론 헬륨의 원자의 원자 번호 알고 있지만 이게 이제 내가 그러니까 화학에서 외우고 있는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하고가 이게 약간 핵반응이라서 동위원소 등이 나오면서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고 정답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7-2니까 6이 돼야 되겠, 5가 돼야 되겠죠. 자, 4번 디귿은 델타 MC 제곱이 되냐? 자, 그럼 반응 전후에 정지 질량의 합은 델타 M만큼 변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됐기 때문에 델타 M만큼 사실은 이제 감소한 거죠. 감소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을 한 거고, 그쵸? 따라서 디귿의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상대론적 에너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에너지가 당연히 질량으로 변환되는 그런 핵반응도 있지만 지금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었기 때문에 질량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이걸 이제 제가 난이도가 높다라고 한 거는 디귿 때문인데 디귿이 아닌 기역 니은은 필수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권 보시면은 입자가 발견될 확률을 우리 뭐라 그러죠? 확률 밀도 함수 풋사이 제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설령 이 자료가 풋사이로 나와 있어도 파동 함수의 진폭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대로 비교할 수가 있다. 자, 그건 이제 강의에서 안내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4분의 1과 4분의 3L에서 풋사이 제곱값은 똑같기 때문에 발견될 확률은 같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니은번 입자가 바닥 상태는 뭐 보호 모형이든 양자역학이든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 그래서 N은 1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자, 우물 내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운동 에너지 질문한 거죠. 그래서 우물 폭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얘가 운동 에너지라는 거 꼭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n은 2에서 1로 다운이 된 거기 때문에, 즉 제곱이니까 n 제곱이니까 4-1만큼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3이 붙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틀렸다. 디귿번. 자, 0에서 8분의 1까지 해서 입자를 발견하게 될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자, 얘는 일단 적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발견될 확률을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의 풋사이 제곱의 합을 구해라, 요 내용인데, 그러면 일단은 이 입자의 파동, 물질파 파동 함수 같은 경우가 진폭. 근데 진폭을 또 알고 있어야지, 외우고 있어야지 이걸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규격하로부터 루트 L분의 2가 되죠. 그리고 여기 사인 L분의 N 파이 X인데 지금 양자수 N은 2죠. 2파이 X가 되죠. 자, 따라서 여기로부터 이제 풋사이 제곱을 0에서부터 어디까지? 8분의 1L까지 적분을 해야 되겠다. 풋사이 제곱이니까 따라서 L분의 2 사인 제곱 L분의 2파이 X 이렇게 적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 이제 저 공식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사인 제곱 코사인으로 바꾸는 공식 암기하고 계셨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즉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 형태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럼 2분의 1 앞으로 빼게 되면은 일단은 L분의 1이 있죠. L분의 1 그리고 1 마이너스, 자, 코사인을
적분할 거기 때문에 사인으로 빠질 거고요. 그러면 사인 여기가 L분의 4 파이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x 앞에 있는 요 상수는 앞으로 한번 빼주셔야 되고 역수를 취해서. 자, 그래서 요거를 0에서부터 8분의 L까지 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하나를 건너뛰었네.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얘는 이제 이미 적분했으니까 앞에도 적분을 해야죠. x 마이너스. 자, 따라서 일단은 x쪽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은 8분의 1을 대입을 할 거라서 그죠? 그럼 8분의 1이 나올 거고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x에다가 그럼 0이니까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쪽에다가 8분의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거 자리가 얼마가 되죠? 8분의 1을 대입을 했기 때문에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러면 1이 나오니까 따라서 요 값은 4파이분의 1이다. L은 일단 이렇게 빠져나올 때 하고 지워지니까요. 그죠? 그리고 0을 대입했을 땐 사인 0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0이죠. 따라서 얘가 발견될 확률이 된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디귿은 이제 좀 선택적으로 보시긴 해야 돼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제가 이제 구체적인 표현은 문제 지문에 안 해놨는데, 근데 이제 그림을 참고를 하게 되면은, 입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2라고 되어져 있죠. 요 알파 입자가, 근데 포텐셜 에너지가 자신의 역학적 에너지보다 분명히 큰 영역을 통과하는 걸 나타냈다. 그래서 여기는 양자 터널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그 알파 붕괴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기억번 x2, x3 이 영역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포텐셜 장벽 영역에서 알파 입자의 파동함수 진폭은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이게 이제 교재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건 거의 모든 교재에 다 실려 있죠. 그래서 이제 쭉 대략적인 물질파 형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요 안에서 요 진폭이 촥 감소해요. 거의 0에 가까워지게. 그래서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제 교재에는 이제 강의에서 이제 언급만 살짝 했던 거. 그래서 그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놓은 그 해가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 해가 수사이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진동해가 나올 때가 있고 감쇄해가 나올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바로 감쇄해로 읽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게 뭐 중요한 거는 전혀 아니고 그래서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이런 표현도 가끔씩 출제는 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니은번 x는 0에서 x는 0 정확한 묘사는 없지만 이건 분명히 원자 핵으로부터의 그쵸? 원자 핵으로부터 빠져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x는 0이라는 거는 원자 핵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핵 자체의 위치. 그쵸? 그러면 즉 포텐셜이 무한대인 지점이죠. 여기가 이제 살짝 저기 위로 수렴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무한대이면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무한대인 지점에서는 발견될 수도 없죠. 자, 그래서 발견될 확률은 0이다. 골라주셔야 되고 그 다음 요 포텐셜 장벽을 빠져나오기 전과 빠져나온 후에 운동 에너지는 같냐? 그럼 이제 교재에 소개된 요 내용 및 예제 같은 경우에는 장벽을 통과하기 전후에 이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는 같거든요. 그쵸. 요게 이제 포텐셜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어서
요 빠져나왔을 때가 빠져나오기 전과 비교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같죠.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왜냐면 이 X1에서 X2까지 같은 경우에 포텐셜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죠? 이게 포텐셜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거라 따라서 요 영역에서 운동을 할 때는 운동 에너지 막 변해요. 포텐셜이 최하일 때, 가장 작을 때 운동 에너지 이제 최대가 될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운동 에너지가 같은 위치가 양 사이드에 있긴 하겠지만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고 할 수는 없고, 즉 올바른 표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터널 효과에서 에너지의 손실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포텐셜이 장벽을 두고서 다르다라면은 올바른 표현은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출제자에 따라서는 고유 에너지는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